힌트만 조금씩 줄게요. 1번은 유리화를 잘 하시면 되고 2번은 자 2번은 힌트 이렇게만 줄게. 밑이 같으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얘는 대칭성과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평행 이동에서 같아진다. 대칭 이동에서 같아진다. 이런 게 이제 교과서 문구에 나와요. 그래서 위치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평행 이동으로 보여야 돼. 평행 이동으로 보이면 이 좌표가 나옵니다. 자, 일단 힌트만 조금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이에요. 3번은 내가 뭐 얘기를 해줄 게 없어. 자, 뭐 3번은 굳이 얘기하면은 아래 끝하고 윗 끝이 우리가 대칭이야, 대칭. 대칭이면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야. 무조건이야. 그냥 교과서에 나온 서술대로 그렇게 돼요.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적분을 팍팍 날리시면 됩니다. 4번은 이것도 이제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대칭성 주기성이에요. 대칭성 주기성. 대칭성 주기성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넓이가 같다라는 힌트가 여기에 이제 A, B가 이제 그림만 잘 그리면 돼. CD의 길이가 같아진다로 되고 요거는 직접 이제 풀어낼 수 있어. 이 길이가 같은데 주기성을 생각하고 대칭성을 생각하면 요 숫자가 딱 하고 나와버립니다. 이 숫자가 나와버리면은 이제 대칭성 주기성으로 다시 보시면 좌표가 나오고 좌표가 나오면은 함수값이 나오고 함수값이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5번이 난이도가 좀 있는데 5번은 이거 항상 뭐 우리 하던 거니까 근에 대한 얘기지. 근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되는 스토리라서 얘네들이 이제 뭐 연속이 되도록 하는 뭐 gx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gx를 가지고 fx분의 x의 f의 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을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근에 대한 스토리니까 여기에 x가 인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밑에도 인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찍어요. 2차함수의 근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평행 이동해서 근이 짠 하고 같아지게 센스 있게 딱 맞추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고 요걸 좀 막 그려갖고 막 요래저래 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들어가면 조금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느낌만 줄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따가 이제 해설을 할 때 들으면 돼.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2대1 내분점인데 아니 뭐 이 지름이면 항상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조선이죠. 공조선. 반지름에 대해서 요 각이 나왔고 너희들이 하다 보면 여기 길이가 나왔어. 이 처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여기도 표현이 돼요. R로. 뭔가의 R로 표현이 돼. 잘 계산해봐. 이게 돼. 그래서 각이 나왔고 문자 하나 그 다음에 길이 나왔으니까 이 안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돌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드는데 요거 길이 아래 값이 나오면 이 길이가 나오고 여기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어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는데 이거 아직은 힌트를 안 줄게. 요 길이에 집중하면 되지 뭐. 여기 뭐 닮은 같은 걸로도 풀 수 있고 뭐 기본이 되는 뭐 중학교 때 정리 같은 게 또 있어요. 힌트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손을 대. 되게 쉬운 거야. 7번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그림까지 여기까지 그려줄게. fx 이거 뭐 그림 그리는 게 여기다가 이제 gx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2차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림 그려줘야 돼. 여기가 4고 8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kx 더하기 kx 빼기 1 여기 마이너스 1 y절편에서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는 뭐 이런 건 다 정해진 거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는 우리 이거 해석에서 나오는 거는 딱 정해졌다는 거죠. 5개. 교점과 급점과 변곡점과 적점과 점근선. 요거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살짝 올라가면은 2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조금 커지면은 2개고 얘는 1개고 바로 그 밑에는 빵개야. 빵개. 그래서 개수를 더해서 2개가 되도록 하는 거 하나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 나머지 하나만 찾으시면 돼. 그 상황이 요 안에 있다니까. 요 안에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거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지 개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후벼 파봐. 이 중에 나옵니다. 자, 8번 힌트. 시원아 혹시 이거 답 나왔니? 아까 막 엄청 많이 쓰던데. 성공? 아니야? 힌트는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이게 홀짝이 핵심이잖아. 홀짝.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안에 힘이 있으면은 그냥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A5가 30이거든. 항상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이 너무 어렵다고 했어. 그래서 가장 강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게 A50을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하는 것도 안 되고 얘부터 밀고 가는 것도 안 돼. A6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4도 모르잖아.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제 A4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A5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A7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모든 항의 자연수인지를 다 파악을 하려면 이거 다 그냥 진짜 다 비벼봐야 돼. 그래서 A1과 A2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짝, 홀, 짝, 홀, 홀, 밀고 가면 됩니다. 자신있게 해보세요. 이제 자신있게.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거 또 공식 까먹었으면은 참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 M은 공식 알려줄게. X, 바의 실레드 상수 K,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의 실레드 상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해봐. 10번은 좀 어려운데 이게 약간 조건과 확률이면서 아닌 상황이라서 이건 힌트를 주면 어떻게 줄 수가 없는데 한 개만 줄게. F1과 뭐야? 여기다 n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F의 2 이 상황을 만드는 거는 8개지 8개. 8개 중에 그냥 조합으로 2개 뽑아내는 거야. 28개. 마찬가지로 F의 3과 F의 4도 할 콤비네이션 2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중에서 F1과 F5가 같아야 된대. F5 이게 같은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알 수가 없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F1과 첫 번째 케이스 F1과 F5가 1로 같을 때 2로 같을 때 여기까지만 힌트 줄게. 그렇지, 이 정도면은 시간을 더 줄 테니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조금 더 해봐. 자, 이어서 좀 얘기하면 10번부터 한번 봅시다. 10번. 이게 10번이 일단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네들이 일단 이 정보하고 정보, 그러니까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정보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떨어져 있는지 이거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얘네들 다 집어넣어봐야 돼. 1, 4, 5, 7까지 일단 다 집어넣어보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5를 집어넣으면 F6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F에 7하고 F에 8 이렇게 된 거지. 얘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일단 이제 정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물론 이제 F1과 F5가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 이제 1, 2가 되고 얘네가 3, 4가 되고 5, 6이 되고 이렇게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보들이야. 그리고 나서 뒤에서 얘가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얘도 8 콤비네이션이 그냥 8개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숫자가 대소 관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도 28, 얘도 28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는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4일 때 나중에 여기 쭉 가서 8일 때까지. 그럼 F1과 F5가 1로 같아지면 나머지 애들을 이제 배열을 해야죠. 1이 되면 2가 될 수 있는 건 7개. 이제 F2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때 F2가 될 수 있는 건 7가지. 그 다음에 F5가 1이 되면 F6이 될 수 있는 것도 7가지예요. F6. 그래서 얘네 둘을 결정하는 게 이렇게 되고 남은 애들은 이제 얘랑 얘가 결정이 됐으니까 얘랑 얘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만들어 줘야지. 그거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얘가 됩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28 이렇게 돼요. 2가 되면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면 얘가 될 수 있는 애는 이제 7개가 아니고 6개가 돼. 그래서 6 곱하기 6이 돼. 여기 뒤에는 똑같아. 3이 되면 이제 5의 제곱, 얘가 되면은 이제 4의 제곱, 마지막까지 되면은 8까지는 이건 없죠.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7까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1의 제곱에 28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얘네들을 다 곱한 상황이 되니까 28의 4제곱분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더해서 이제 여기 분자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시면 돼. 그럼 28의 제곱은 날아갈 거니까 28 곱하기 28이 되고 이쪽은 1제곱, 2제곱, 3제곱, 7제곱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7제곱까지 얘네는 뭐 시그마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좋고 뭐 이제 원하는 방법대로 가지면 됩니다.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런 형태가 이제 4점짜리 3개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이 정도 난이도고 하나는 엄청 세거나 작년 수능은 조금 쉬웠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 난이도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볼게. 자, 이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추정에 대한 거라, 이건 공식에다 그냥 슬쩍 집어넣으면 되죠.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병을 이미 추출한대요. 여기에서 이제 16병을 N이 16인 거를 추출을 해. 그럼 그렇게 나오는 이제 X바라고 하는 이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 12.34래. 여기 12.34래 되죠. 12.34. 얘도 12.34. 그냥 공식이라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N이 16이니까 여기 4가 되고 그 밑에서 신뢰도 상수 1.96이 이제 95%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가 1.96이 되고 여기도 1.96이 되고 됐죠? 이런 건 아니까 얘가 전체가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신뢰 구간이 11.34가 되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애가 A가 된대. 자, 지금 이게 미지수가 요놈하고 A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해서 그냥 풀리죠. 이거 숫자가 다 있잖아.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값을 찾아내시면 2가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도 나옵니다. 산수라서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틀리면 안 돼. 아직 이쪽에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따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맞춘 사람.
있네, 그래도. 승나, 잘 풀던데? 아니야? 너 혹시 하나 차이 틀렸어? 아니야? 잠깐만, 엄청 잘 풀는 것 같은데. 거의 중간까지 맞췄는데? 자, 봅시다. 8번을 보면 이제 홀짝에 대한 얘기고, 아까 뭐 대략적인 얘기는 했어요. 자, 요거 가봅시다. 케이스가 1, 2, 3, 4. 그냥 밀고 가면 돼. 자, A1과 A1이 짝, 그 다음에 A2가 또 짝이야. 그러면 A3은 지금 이 점화식을 보시면, 다시 점화식을 한번 더 써보자. 이게 두 개,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를 그냥 두 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홀수가 되면 A, n 플러스 1이 얘가 홀수가 되면 짝수로 만들어야는 얘기지.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이 짝수이면 그냥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A3은 앞에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짝수가 돼. A4도 당연히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5도 다 짝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표현만 하면 됩니다. A3은 A1 더하기 A2가 될 거고,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A4는 A3 더하기 A2가 되겠죠. 정리만 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A3을 여기다가 A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A1 더하기 2A2 될 거고, 이것도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이게 막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쯤 이거는 이제 많이 써본 사람은 이 정도는 뭐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큽니다. 이게. 자, 이것도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더한 거라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은 2A1 더하기 3A2가 되고, 자, 얘가 30이 되네.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해봅니다. A1에다가 짝수니까 얘도 짝수, 얘도 짝수였으니까 짝수에다 집어넣으면 2 한번 넣어봐요. 2, 4. 여기는 26이 되는데 3의 배수로 26을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또 4를 넣어봐. 4. 그럼 8인데 8이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3A2가 22가 안 돼. 6을 집어넣으면 딱 됩니다. 6이 12, 18. 그럼 얘는 A2는 6. 그래서 A1과 이게 이제 가능해요. 또 있어. 12를 집어넣으면 또 가능해져. 12를 집어넣으면 24가 돼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7을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서 A5까지 맞고, 그 다음에 A6, A7까지 밀고 가면 돼. 6은 또 이제 앞에 있는 거 두 개, 이게 다 짝짝짝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있는 거 계속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3, A2, 5, A2, A1이지.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거 더해서 2랑 3에서 5A1, 8A2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78, 그 다음에 76 두 개가 나와요. 자, 뭐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홀짝 가볼게요. 홀짝은 다시 해보자. A1과 얘가 일단 홀로 가보자. 홀, A2가 짝, A3은 얘가 짝이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럼 홀 더하기 짝이 되면 이거는 100% 홀이 되지. 그래서 이 짝에서 홀이 됐으니까 A4는 홀수에서 두 배가 되니까 이건 이제 무조건 짝수가 돼. 그럼 A5는 이게 짝수니까 홀수랑 짝수가 더해져야 돼. 이게 짝수라서 그럼 홀과 짝이 더해지면은 100% 홀수잖아. 홀수인데 30은 홀수가 아니야. 여기서 무슨 땡,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하면 얘네도 안 돼요. 모순돼.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홀까지만 방향만 잡아줄게. 자,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홀수 A1이 홀수, A2가 홀수, A3은 홀수니까 2A2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A4는 여기는 100% 짝수가 됐잖아. 짝수예요. 그럼 짝수니까 앞에 있는 거랑 두 개를 더해서 A2 더하기 2A, 일단 A3이라고 쓸게.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씁니다. 그러면 3
A2가 되죠. A2가 홀수니까 이건 홀수예요. 100%. 홀수. 그럼 A5는 홀수니까 2배 해서 6, A2가 되고 30 가능하지? A2가 5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A2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산하시면 얘는 9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마무리 계산을 이제 각자 해보시고 이 정도 나오면은 조금 연습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7번 맞춘 사람. 7번. 오. 또. 오. 그러니까 맞췄네. 아니 뭐 힌트를 가져갖고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빌드업 하려고 일부러 넣어놨어. 왜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이제 그 7번과 같은 스타일이 계속 유행을 타고 있고, 이게 유행을 타는 건 이제 교육청 쪽에서 유행을 많이 타요. 수능에서는 이제 몇 번 안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든 교육청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능 출제하러 또 많이 요즘 들어가시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올릴 거야.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구평 보죠.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다다음 주지. 다다음 주에 구평 보고 그 다음 이제 분위기 봐갖고 요런 스타일 문제가 7번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심화 문제 나가는 거 이번처럼 한 번 더 수능 전에 할 겁니다. 그래도 공부하면 돼요. 이런 거는. 자 봅시다. 7번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프까지는 그려줄 수 있어야 돼. 4보다 작을 때는 fx를 이렇게 원래 그려지는데 절대값 씌워주고, 그 다음에 2f의 x 빼기 4 fx를 4만큼 평행 이동하고 2배를 만들어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값 씌워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프까지 그려줬잖아. 자, 하여튼 이 정도 되고, 이 정도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절대값 gx의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하는데, 교점의 개수가 이게 리미트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 y는 kx 빼기 1 기울기야. 기울기에 대해서 k가 a의 왼쪽에서 올 때랑 그때 개수가 나오겠죠. 그때랑 k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때 개수가 합친 게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놨어. 그래서 이걸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쪽을 하나를 잡아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를 잡아. 플러스 무한대 해볼게. 플러스 무한대에서 기울기 뚝 떨어져.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만나면 교점 몇 개니? 한 개 이러면 안 돼. 망하는 거야. 한 개 아니야. 큰일 나요. 한 개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보일걸? 이렇게 하면은 한 개가 아니고 요게가 한 번 더 만나. 그치? 조심해야 돼. 일단 교점의 개수는 직접 이 K를 변화시켜가면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요령이 없어.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점점 내려올 때는 두 개 되다가 이제 개수가 변하는 상황은 여기 써놨지. 접할 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 개, 두 개, 세 개로 갑자기 바뀝니다. 근데 세 개는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합쳐서 두 개니까 기껏해야 두 개, 한 개 더하기 한 개, 혹은 두 개 더하기 빵 개,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빵 개, 빵 개, 두 개, 요 정도가 이제 끝이야. 그래서 세 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많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말이 안 돼. 이제 또 개수 변화가 생기는 게 요쯤에서도 생기죠. 여기 극소를 지나고 하나, 둘, 셋. 세 개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두 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인데 이게 극한이니까 한 개는 나올 수는 없어요. 한 개는 나올 수가 없고 이거보다 조금 크고 작은 데서 두 개, 한 개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기울기 뭐 1, 여기 8, 여기 8분의 1 이렇게 되면 돼. 8분의 1.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K는 일단 하나는 쉽게 하나 찾습니다. 8분의 1. 그리고 나서 또 돌려. 계속 이렇게 하다가 K가 0이 됐어요. K가 이제 적당히 음수가 됐어. 빵개 만나지 않다가 이때 접할 때 한 개가 나오지.
그럼 또 접할 때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5개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교육 과정상 그래. 그리고 이걸 잘 찍는 게 핵심이야. 자, 하여튼 이제 접하는 상황이 한 개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빵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또 한 개가 아니고 이쪽에서 2개에서 만나요. 그래서 접하는 상황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에서 나오는 미적분에서는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는 사실은 미분을 이용하면은 원래 미분을 이용하는 교육과정의 목적인데 사실 우리는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도구는 판별식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2차 함수 여기 있는 거 그냥 써요. 2차 함수 x제곱 빼기 4x랑 그 다음에 kx 빼기 1에 d가 0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나오지. 물론 k가 2개가 나오는데 이게 왜 2개가 나오냐면 원래는 이제 0, 4인 이런 2차 함수에 요즘에 이제 절편이 있고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접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배제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거 구하면은 k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이걸 빼고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잡아줘야 돼요. 됐지? 자, 하여튼 다음 주에 요거랑 유사한 난이도 이거나 아니면 조금 올려갖고 내가 한 번 더 넣을 건데 요거를 빌드업을 이렇게 잘 타고 가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요거를 한번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요런 스타일 문제 나오면 빨리 버리는 것도 방법이야. 자, 근데 아직은 안 버려도 됩니다. 해보고 일단 결정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도형 맞춘 사람. 도형. 계산만 하면 되는데 왜 다 알려줬는데. 자, 해봅시다. 아, 근데 약간 효과 쓸 수는 있어서. 뭐냐면, 이게 그림이 너무 교묘하게 이게, 이제, 요렇게, 여기가 2대 1의 비율인데,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리면 이게, 중심 딱 올 것 같은 그림이죠. 근데 아니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3이고, 그 다음에 요 각을 알려줬는데,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이고,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조금 이제 정밀하게 그리면 이게 이등변 같은 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만 할게. 이 정도로 다시 그림을 약간 뭉그러 들어가면서 합시다. 자, 얘네를 2대1 비율이니까 3으로 일단 조각을 내봐. 그러니까 세토막을 내요. 세토막. 전체를 2대1.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2대1에서 또 반으로 또 내서 얘네들 요 정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로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요만큼을 이제 길이를 요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 6개로 딱 나누고 나면 여기가 3분의 1 R이 되죠. 3분의 1 R. 여기가 중심이야. 이게 좀 그림이 좀 오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등분은 보이시면 돼요. 길이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비율을 딱 가지고 딱 끊어봤고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제곱식을 써. R 제곱은 여기가 세타니까 3의 제곱 3분의 1의 R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R 그 다음에 6분의 1. 근데 뭐 이걸 계산하면 뭐 2차식이니까 뭐 예쁘게 나와요. R은 3 숫자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수선의 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이제 이상한 숫자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림이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서야 되는데 수능이면은 이게 정말 정밀하게 그려주니까 이게 수직인 게 아닌 걸로 보이게 될 거야.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설에다가는 할선 정리를 써놨는데 할선 정리는 너희들 알고 있는 걔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런 거를 쓰면 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 길이는 있어. R은 여기 R이 3이고 얘도 1이니까 여기 길이는 4가 나오고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각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래 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걸 이용을 해도 되고 이 할선 정리가 나오는 이제 기본은 닮음에서 나옵니다. 닮음. 그래서 나비 닮음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된 나비 모양의 닮음은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게 3대 4 여기 3대 4인데 여기가 1대 얼마가 되겠니? 이제 닮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길이에 대한 요소를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 안 보일 때 조금 더 삼각형을 살펴보시고 길이와 각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고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약간 속아서 값이 이상하게 나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5번 맞춘 사람. 5번. 5. 자, 5번 갑시다. 5번. 5번은 자, gx가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 gx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x의 f에 x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 f의 일단 뭐 집어넣어보는데 집어넣어도 이게 뭐 뭔가 나오진 않죠. 이거는 뭔가 나중에 함수를 결정할 때 쓰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면은 최고 차이 계수의 양수인 2차함수니까 근이 두 개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치? F에 어디가 마이너스 3인지 몰라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줘야 돼. 아, 그래서 근이 두 개구나.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이제 방학 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근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2차 함수에서 근을 다루고 있다면 2차 함수에서 근을 다루고 있으면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근이 없거나 근이 하나이거나 근이 두 개이거나 근데 근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 문제 풀이할 때 뭐 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을 두 개를 갖는 상황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이렇게요.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 그러니까 gx는 어떠한 x,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연속이 되는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fx가 근이 두 개란 말이야. 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지.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왜냐면 분모를 예를 들어서 여기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1과 x 빼기 2에 대한 근을 가지고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x가 1이 됐을 때 gx라고 하는 애가 여기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게 정의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놈에 대해서 요 놈 인수를 얘가 위에서 없애줘야 돼. 없애줘서 약분을 딱 시켜줘야 문제가 안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야. gx가 좀 더 쉽게 가면 함수를 더 낮춰갖고 x분의 동함수가 있어. 여기 뭐 hx가 있어요. 이 gx가 연속이래. gx가 연속이 되려면 hx는 무조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약분이 돼서 여기 있는 hx가 뭐 x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gx가 x 더하기 2가 되니 아 그래 여기서 연속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근을 약분을 시켜줘야 돼. 다행히도 근데 위에 있는 근은 3개예요. x 0 하나 하고 fx 더하기 4 평행이동이 돼서 근이 얘도 2개가 생겨. 이게 그래서 근 2개가 중복이 돼야 돼.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 여기 3개가 이제 겹쳐야 되거든. 얘를 다 없애줘야 돼. 이 결론은 이제 얘가 어떤 근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왼쪽으로 상하고 평행 이동을 해요. 그리고 대충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자, 그러면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뭐 대충 이 정도 있다고 찍게. 여기는 이제 알파 빼기 4가 되고, 여기는 이제 베타 빼기 4가 되겠지. 자, 평행 이동하는 건 빨간색.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가 이제 근을 약분이 돼서 없애줘야 되는데, 뭐 여기 x가 있으니까 평행 이동되면은 이게 두 개가 평행 이동됐을 때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다 커버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fx의 근 중에서 왼쪽으로 평행 이동됐으니까 찍어요. 대충 이거 0 아닐까 이렇게 갑니다. 베타가 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 이게 평행 이동됐으니까 요놈 두 개는 0은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0이 될 수는 있는, 물론 이제 케이스를 다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요. 베타 0 찍어.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알파 빼기 4 요놈은 이제 따로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커버가 안 될 거고, 요 베타 빼기 4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데는 다 겹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는 이렇게 있던 이제 근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거 겹쳐야 돼요. 겹쳐서 흰색 그래프의 근 하나를 이 빨간색이 중복이 돼서 없애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몇 번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가정을 하고 운 좋으면 그래서 한 번에 풀리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또 다시 가정을 해야 돼. 베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럴 수가 없긴 하구나. 하여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을 계속 타고 있어. 그러니까 유행을 탄다는 게 작년 뭐 수능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재작년 평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이제 2028학년도 예비 시행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너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고3이면은 삼수를 하면은 이제 그 예비 시행 그 시험 시스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거기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부평 대비할 때도 계속 넣을 거고, 다음 시간에도 넣을 거고, 수능 때까지 아마 내가 계속 넣을 거야, 요 유형을. 그래서 이거는 연습해서 해보세요. 어차피 근이고 막 이렇게 잘 때려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맞춘 사람. 4번. 자, 이거 그림을 일단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 뭐 다 알려줬어요, 이게. 일단 fx가 탄젠트 파이 x야. 그 주기가 1이죠. 주기 1. 얘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그림은 이제 경계는 0에서 2분의 3까지니까 2분의 1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1과 2분의 3까지. 이렇게 2분의 3까지가 이가 그려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탄젠트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2분의 파이로 묶어내야 됩니다. x 빼기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4분의 파이. 평행이동이 4분의 파이만큼 간 게 아니죠.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절대값이 돼갖고 어디서 잠깐만 어디서 2분의 3에서 2분의 7 2분의 3 2분의 5 그 다음에 3 2분의 7까지 2분의 7 여기까지. 자, 여기다가 2분의 1은 의미가 없고 2분의 5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딱 0이 되니까 요렇게 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애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차분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값까지 맞춰 놓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y는 k를 양쪽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가 a 순서대로 b, c, d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은 이거는 수능에서 100%야. 대칭성과 주기성이 무조건 나와요. 대칭성과 주기성. 교과서에서 저걸 배우기 때문에
수능엔 저 요소를 무조건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상하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거는 생각을 하고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아, 상하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서 대칭성 주기성을 낼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 덮어 씌워야 돼요. 그래야 보여. 그래야 여기 주기성 1이 보이는 거고, 그치? 대칭성으로 얘가 2분의 1, 2분의 1. 면적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하고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하고 높이는 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치? 여기 2분의 1이면 자, 딱 그냥 정확하게 값이 떨어집니다. 2랑 3.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다가? 탄젠트 함수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여기 C하고 D의 좌표를 찾아내시면 돼. 여기 C는 2,K가 되고 Y좌표가 K라서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애는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K라고 하는 값은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탄젠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어도 되고 뭐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분의 파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요 파이는 의미가 없고 4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야 그냥 1이잖아 1 K는 1입니다. 여기서 1 찾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요거 뭐 좌표 찾는 거니까 얘를 뭐 찾아내시면 여기 탄젠트에다가 1을 만드는 거 탄젠트 파이 x가 1이 되는 거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첫 번째 값은 4분의 1이고 하나 갔으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칭성 주기성은 아직 교재가 남아있어. 우리 미정계수 삼각함수 미정계수를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대칭성 주기성하고 관련된 요 놈의 테마는 제대로 한번 잡을 거야. 하여튼 요거는 계속 생각해. 무조건 상하함수 그래프 나면은 대칭성 주기성 탄젠트가 이런 거고 사인 코사인으로 들어가도 무조건 이제 대칭성 주기성 생각해야 됩니다. 됐죠? 3번은 내가 뭐 얘기를 할 게 없고 이거는 넘어가고 2번 갑시다. 2번. 자, 이거는 밑이 같아요. 밑이 같아서 얘를 살짝만 바꿔주시면 이게 2의 x랑 y는 2의 x 더하기 2 빼기 2분의 3 평행 이동 관계는 눈에 보이지?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2의 x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 이거 어려운데? 자 D, B, C,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대 1 이만큼이 2대 1, 2대 1이 돼요. 당연히 1대 1대 1이 돼서 이 길이가 같은 게 요거나 되고 AC 길이, BC 길이, BD 길이 얘네가 다 같다라고 일단 보여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좌표 세팅을 할 건데 이게 봐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데 이 지수함수가 있고 지수함수가 있어. 이렇게 딱 잘랐더니 이 길이가 동일하대. 이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랐더니 하여튼 뭐 여기 이렇게 생긴 모양도 동일할 거고 여기 기울기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길이가 같은 상태 정말 그렇습니까 하면은 그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 길이가 같으면 모양이 똑같아. 기울기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물론 이렇게 해서 같아질 수도 있어 길이가.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좀 이렇게 살짝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길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기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 느껴지죠? 점점점 길어져. 한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가면 점점점 이 길이가 길어지잖아. 증가하면 돼, 증가. 길이 자체가. 그러니까 같아지는 상황은 딱 유일하게 한 번만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해서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얘가 같아지면은 얘는 딱 잘라서 요만큼 평행 이동하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애를 평행 이동을 딱 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평행 이동 값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평행 이동. 그러니까 x 좌표로 마이너스 2, y 좌표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a가 c가 되고. 근데 이제 b라고 하는 점은 이게 지금 다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가 4만큼, 이만큼 3만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방정식만 풀면 돼. 이거 우리 교점에 대한 거는 방학 때 한번 했는데, 교점이 되면 여기 얘네가 다 중요하고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결국에는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자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를 두 개를 연립해야 된다.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좌표 세팅을 합니다. A를 A, 2의 A라고 세팅을 해요. A부터 하는 이유는 수능이면은 A부터 미주 세팅을 하라라고 해서 A로 이름을 주는 거야. 처음 세팅을 하라고 해서. C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 B를 보면 B는 여기 A에서 4만큼, 그 다음에 여기 2의 A에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온 건데, 아니면 여기다가 요 값을 다른 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요게 이제 X 좌표니까 이 그래프가 2의 X 그래프에 2의 A 빼기 4를 집어넣은 건데 얘랑 얘랑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Y 값을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립한 거야. 요 곡선과 하여튼 뭐 이제 연립을 하는 상황인데 평행 이동으로 연립을 한 거예요. 요 좌표를 평행 이동으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해석을 해서 X 좌표가 얘를 집어넣으면 2의 A 빼기 4가 되는데 평행 이동한 걸로 보니 여기 2의 A에서 3을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정식을 풉니다. 여기서 딱 풀어주면은 2의 A가 풀려요. 다시 설마 이걸 못 풀진 않겠지. 요거는 16분의 1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16분의 15 2의 A가 3이 되죠. 우리는 16분의 16을 구하는 건데 여기다 뭘 해야 돼? 30을 곱해야 돼. 30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요것도 우리 방학 때 했던 교재에 있어요. 그림이 건너뛰었는데 안에서. 자, 하여튼 뭐 요거 약한 친구들은 다시 좀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때 했던 교재가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얘를 틀렸잖아. 얘를 틀렸고 교재를 열어서 이 지수로 그 좌표 세팅 파트한 거야. 교재가 있고 거기에 열어보면 이 유사문항이 많이 있어. 한 4-5문제 있어요. 틀렸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를 복습하시면 돼. 됐지?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뭐 6번 이런 거 도형 문제 있고, 그 다음에 5번도 우리 그 지난주에 했어요. 스타일 문제를. 이거를 근과 관련된 거 했었고, 삼각함수 4번 스타일은 이제 우리 앞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앞으로 할 거고, 8번은 방학 때 했고. 그래서 틀린 거를 집에 가서 한 2-3문제 정도씩 풀어보세요. 자, 일단 이 정도 하고